안녕하세요. 인기텐 아이비오 김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줌에서 뵙는 것 같아요. 2달 됐죠? 2달 전에 제가 줌에서 강의했습니다. 어, 우리 줌이 새로 이렇게 도입이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에도 줌이 이제 월요일부터 계속 돌아갔지만 월, 수 이렇게 금요일 날 또 진행이 되니까 초대하기가 더 쉬운 것 같고, 또 수요일 날 오전에 또 홍우정 소장님 또 제품 강의 또 이렇게 이어서 또 SMP 또, 사업 설명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간절한 사람은 줌에 들어옵니다. 어차피 시간은 지나갈 거예요. 준비된 사람만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노하우와 방법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요, 전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줌을 듣는 분들도 계셔요. 방에서도 듣고, 사무실에서 듣고, 또 이제 일을 하면서 이동하면서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대표님처럼 이렇게 방에서 이제 호스트를 보시잖아요. 어, 경청을 해주시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듣는 자세가 좋으면 제가 또 강의하기가 되게 편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또 강의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중이 명강사를 만드는 거예요. 어, 청중이 자세가 너무 안 좋으면요, 강사가 멘탈이 나가거든요. 물론 이 사업은 멘탈이 강해야지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환경도 다 내가 만든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몇 명이 이 줌에서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화면을 키면서 듣느냐에 따라서 제 경험, 노하우 모든 것들이 쏙쏙 튀어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 웃었어요. 원래 잘 안 웃거든요. 근데 웃는 것도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다 맞지는 않아요. 왜 맞지 않냐면, 환경이 다르잖아요? 수준도 다르잖아요? 여기에는 뭐 교수님도 있을 것이고, 뭐 의학적으로 전문가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듣기에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평범한 사람이 들을 때는 딱 코드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돼요. 근데 저는 결과가 나왔다, 멤버가 늘어났다,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만이 저는 이 강의에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의 팩트는 뭡니까? 긍정입니다. 자세입니다. 기본이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이 생각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생각이 꽉 찬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내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은요, 스폰서가 얘기해도 담을 수 없고, 파트너가 안 좋은 것만 보이고 움직이는 것마다, 그리고 오늘 강사가, 어, 그 사람의 어떤, 그 프로필을 보잖아요? 그걸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은 얼마나 좋습니까? 평범한 사람이 블루 다이몬드 돼가지고 이렇게 강의했다는 거.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대박인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요. 우리가 힘든 거 있어요.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컨택도 안 돼. 미팅장 초대, 이것도 컨택이죠. 어떻게 보면. 듣는 것도 듣기 싫어.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힘들 수가 있어요. 강의도 제일 듣기 싫어. 싫은 걸 하셔야 돼요. 싫은 걸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컨택하는 방법, 왜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왜 안 따라오나 오늘 강의를 통해서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만 담아갔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될까? 왜 관계식이 자꾸 이렇게 삐걱삐걱 할까? 다 원인은 누구 탓하지 마시고 다 내 탓하셔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여기 성공합니다. 행동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강의할 때 6가지를 강의합니다. 트렌드, 회사, 제품, 보상, 시스템, 뭐 타이밍 이렇게 6가지를 강의해요. 우리가 홈미팅에서 이런 거 트레이닝 하지 않아요? 스폰서가 해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내가 리더처럼 해봐야 돼요. 이 6가지 주제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걸 해야지 여기에 누가 꽂힐지 몰라요. 예? 누가 꽂힐지 모른다고. 트렌드에 반할 수도 있고요. 회사에 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품에 반하는 사람은 아줌마들이죠. 예? 그리고 뭐 트렌드나 회사에 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업적으로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보상에 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템과 보상. 리더들이죠. 경험자들이죠. 자, 경험자들 이거 다 봅니다. 6가지를. 시스템도 봅니다. 우리가 이게 줌도 시스템 아닙니까? 줌도 시스템이에요. 세미나에 가는 것도 먼저 한 스폰서님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잖아요.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가 주관하는 데 가서 배우는 거잖아. 이게 시스템인 거예요.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똑같은 강의 맨날 하는 거, 스폰서가 얘기하는 거, 형제랑이 얘기하는 거, 각자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조금씩 조금씩만 담아가면서 내가 경험 쌓는 거예요. 이게 배우는 시스템이에요. 누구나 아무나 알 수 있는 시스템. 타이밍. 최고 아닙니까? 지나간 거 담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1년 전만 해도 1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대박 나는 게 타이밍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 타이밍 다 놓쳤잖아요. 자, 이 일을 하면서 사망이 적어요. 우리가 컨택할 때 사람들은요, 공부하는 거, 이런 거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스폰서한테 뭐라 그러죠? 네? 스폰서님, 저는요, 안 맞나 봐. 네트워크가 안 맞아. 이거는 여러분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오늘 사회를 진행하고 계신, 뭐, 최복기 대표님, 그리고 여러분들 외 스폰서님들, 대표님들, 제일 많이 그런 얘기 제일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자,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 사람들을 여기에 모시고 올까? 그게 뭡니까? 대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언변이 그냥 저절로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 감각이라 그러죠? 타고난 사람들은. 처세술. 이런 것들이 시간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패, 어려운 경험 속에서 이런 것들이, 감각들이 생겨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떤 필요한 말을 해줘야 되는지 점쟁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어려움 없이 그냥 성공해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기나 하는데, 투자하는데 그런 데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쉽게 보는 데는 전부 다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쉽게 보는 데는. 절대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자, 제가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한테 전달하면서 너 얼마 벌어? 하면 기운 빠져 안 빠져요? 스폰서님, 내가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응?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 판사님들은 뭐 처음부터 그렇게 그 자리에 돼 있어? 오랜 시간 동안 시간 투자해갖고 몇십 년 동안 어? 거기 올라가려고 그렇게 노력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돈 투자한 거 아니에요? 시간 투자하고 사장님은 그 시간 투자하면서 나 지금 얼마 쓰고 있어 자랑하면서 다닙니까? 사람들한테? 근데 그들이 통장 좀 보여줘. 말을 못해. 예?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요. 사람들한테 파트너들이 아니면 누군가가 저한테 얼마 벌어요? 통장 좀 보여줘 봐요. 자기는 얼마 벌고 있대. 통장 보여줘. 다른 데서 얼마 들어오는데. 이거 미끼 다 투자 뭐라 그래? 그거를. 고수익 보장. 이거 다 사기 아닙니까? 요즘에 네이버 들어가면요. AI 브리핑이 최근에 생겼어. 끝내줘. 회사 이름만 쳐도 이 회사가 불법인지 아닌지 다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자, 이게 사기 회사인지, 자, 이 회사가 도박 회사인지, 이 회사가 뭘로 해가지고 돈을 버는지 다 나와.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여러분, 코인 해갖고 투자자들 모으는 거는 전부 다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예?
전부 다. 2024년 5월 달에 대한민국에서 뭐라겠냐? 대한민국에서 5조 이상 피해를 봤대요. 이것도 신고 들어온 사람만. 그래서 2024년 5월부터 코인에 투자하고 모집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처벌받아요. 이게 재수 없으면요, 수익을 그들한테 받았어. 보이스피싱으로 가담자가 될 수도 있고요, 사기로 엮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모집을 했잖아, 초대를 했잖아요. 유사수 신행, 이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 내가 불법으로 여러분들 경찰서 끌려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근데 경찰서에서는요, 처음엔 지켜봅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커져야지, 피해자들이 막 신고 몇 명 이상 들어가야지 금액이 터져야지 그때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기 통장에, 대포 통장에 찍힌 사람들 전부 다 출금, 입출금 내역 다 조사해갖고 다 불러들여요. 그럼 다 범죄자 되는 거예요. 신고 안 들어간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지금 사회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어? 너무나 많아. 사람들의 어떤 유혹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합법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 예? 어긋나지 않는 거, 이런 거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고생스럽더라도 이 안에서 제대로 합법적인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이 프로슈머가 뭔지 컨슈머가 뭔지 그냥 직접 판매가 뭔지 제대로 알고 합법적인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셔야죠. 응?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일확천금 벌려고 뜬구름 잡으려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졸지에 어? 도 아니면 뭐라 그래? 우리는, 자, 돌을 찾으러 다닙니까? 뭐를 찾으러 다닙니까? 쪽박을 찾으러 다녀. 대부분 사람들이. 돈 번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잘 가야지 2, 3년이에요. 그 이상 간 거를 못 봤어. 불법이니까. 그래서 인큐테는요, 지금 트렌드에 맞아, 안 맞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되는지. 근데 내가 경험이 없잖아. 제가 전사에서요, 전사에서 지금 인큐텐으로 왔습니다. 저는 전사에 있을 땐 경험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올 땐 경험자였어요. 생각과 행동이 똑같아요? 달라요? 저도 처음에는요, 되게 무서웠어요. 이게 될까? 제가 이런 홈미팅에 오고, 처음에 교육정도 없어가지고, 박진희 회장님, 이영환 대표님이 와가지고, 두 사람이 로테이션으로 하니까, 처음엔 지겹더라고. 같은 얘기 맨날 들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축구센터에다가 오픈미팅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많은 형제라인 사장님들 오게 해서, 자, 직급 있는 분들 오니까 그게 오픈미팅이 돼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니까 뭔가 될 것 같아. 예? 근데요, 제가 그 과정에서 저는 3개월 동안 배운 거예요. 홈미팅에서 스폰서님이 저한테 김교 사장님 호스트 보세요. 저 진행 좀 봐주세요. 저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 소개시켜 달라고 할 때, 어찌나 가슴이 떨리던지 하늘이 무너져 내린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 약속한 게 그거거든요. 나는 꽃다발도 주지 마. 그럼 나 이건 안 해. 근데 그렇게 약속했는데, 홈미팅 하면서 내가 바뀐 거예요. 강의 들으면서. 파트너들,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책임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처음에 이렇게 도와줬어요? 3개월 동안. 여러분, 초기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이 사람이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는요, 초기 3개월을 보고 이 사람한테 미치는 거예요. 응? 근데 이 사람은 천천히 갈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좀 길게 갈 사람이야. 그 사람들한테 눈높이에 맞춰서 도와주는 게 대표님들과 스폰서님들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아직은요, 5명, 10명 못 모으잖아요. 아직 제가 스킬이 없으니까. 여러분, 3명만, 여러분들이 미팅에 초대해서 3명만 관리해도 그 사람은 이미 어느 정도 내가, 관리자가 된 거예요. 예? 3명만 미팅장에 나와도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내가 관리 안 해도 본인들이 내 직대가 3명씩 관리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항상 내가 플래티넘이 저절로 유지가 돼. 내가 관리 안 해도 밑에서 움직여서.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이 세 분을 찾으면서 이 세 분을 내가 소비자 관리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복제를 시켜준 거예요. 근데 내 직배가 그렇게 훌륭하게 처음부터 나 해보겠습니다 하고 움직인 사람 봤습니까? 네? 저는요, 저는요, 못 봤어요. 예? 다 그러잖아요. 나는 왜 컨택하는 사람들마다 왜 다 그런 사람들만 들어오는지 모르겠대. 응? 그거는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사장님들 도와주는 대표님과 스포님들은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어요. 정말 주도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들어와야지 그때부터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들어오면 다 같이 지들밖에 몰라. 죄송해요. 저는 원래 직선적이라 본인들밖에 몰라. 본인들 생각대로 해. 어? 그러니까 맨날 파트너들하고 맨날 문제가 생겨요. 지지고 볶고. 해요, 안 해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어? 내가 한 말, 내가 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따라와야 돼. 근데 내가 조직이 없으면 안 따라와. 그만큼 스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직급이 깡패라고 그러죠? 멤버가 깡패입니다. 여러분. 멤버를 늘려야지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폰서 인정해야지. 직급이 있으면 멤버가 있는 거고 멤버가 날 따라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복제가 돼요, 안 돼요? 복제가 되죠. 근데 와, 자기들밖에 몰라. 다 대통령이야.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면요.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스폰서도 힘든 거예요. 근데 스폰서 나한테 뭐라고 해? 안 해. 안 하거든요. 그냥 그들이 나를 믿고 따라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주거든. 그래서 밑으로 소개 받고 안 내려가요. 왜 내려가죠? 긍정적이고 밑에 파트너들한테 베풀면서 파트너들한테 알려주면서 스폰서가 나한테 했듯이 똑같이 파트너들한테 베풀고 알려주는 사람. 부정적인 생각 집어넣지 않고 긍정적인 자, 스폰서의 마인드, 스폰서의 생각을 공유해주는 사람. 여러분 밑으로 내려갈 때요. 한 사람의 생각으로 내려가야 돼. 이 각각의 생각이 다 강하잖아. 주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각자 도생해요. 밑으로 뿌리로 못 내려가요. 여러분, 뿌리가 곧 정말 최고의 긍정이거든요. 최고 힘이거든요. 나무가 뿌리로 내려가야지 영향이 제대로 내려가요. 그래서, 자, 이렇게 내려갈 때 이 사람들이 다 부정해도 이 사람들을 이해시키면서 자,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도 밑으로 그냥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 나왔고, 자,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나왔어.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미팅에 안 나오면은 내 직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미팅에 다 나와. 근데 이 사람들의 직급이 이 사람보다 더 높아. 그러면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 스폰서는. 응? 이 사람들이 직급이 높은 건 뭐예요? 그래도 옆구리가 있다는 거예요, 옆구리가. 그래도 직급이 이 사람보다 높다는 건 옆구리가 있으면 이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 낫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한테도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 근데 이 사람은 더 성장하려면요, 스폰서 생각을,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려가야지 더 빨라요. 응? 내려가야지 더 빠른 거야. 그리고 본인이 조직 관리하면 안 돼요. 아직은 에메랄드가 아니고 아직 다이몬드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자, 사업자들이 나오면 항상 미팅장에 본인이 밑에 파트너들을 끌고 가세요. 홈미팅이나 오픈 미팅장에 나보다 직급이 높은 스폰서가 오잖아요. 예? 그러면 누가 상담해 줘야 돼요? 나보다 높은 스폰서가 항상 홈미팅이든 오픈 미팅 오면 내가 우산치기 하면 큰일 납니다. 스폰서한테 무조건 안내해줘야 돼요. 스폰서한테 항상 인사시켜주고 먼저 인사하고 자 본인이 소비자 관리하지만 신규 오면은 무조건 스폰서님한테 상담 미팅 요청을 해야지 내가 스폰서가 직급자가 있는데 본인이 신규가 왔는데 본인이 상담하면 이건 뭐예요? 보리자루 만드는 거야 스폰서를 보리자루 만들고요. 스폰서를 홀대하면, 자, 스폰서 10이 살아나, 안 살아나? 그럼 스폰서가
미팅장에 오고 싶겠어요? 자, 홈미팅에 가고 싶겠어요? 본인 사업이 안 돼요. 본인이 그렇게 이게 우산치기예요. 본인이 보리자루 만들거나 스폰서를 홀대하면은. 그 나보다 직급이 높은 스폰서는 어쨌든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면 본인이, 자, 스폰서한테 후원받기 싫어. 그러면 본인이 치열하면 돼. 본인이 직급을, 동급을 가든지. 동급을 가면 상담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무시를 하면 안 돼. 동급이어도 어떤 사람이 훌륭해진 줄 알아요? 내 스폰서랑 나랑 직급이 같아. 우리 상위 스폰서하고 내가 피드백을 잘 받아서 내가 더 적극적이고 내가 더 개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스폰서보다 내가 옆구리가 더 많아서 동급이 될 수도 있어요. 더 추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나는 상위 스폰서랑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이것도 버그 아닙니까? 예? 근데 중간에 있는 스폰서를 무시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그릇이 작은 거예요. 이거를 스폰서한테 맨날 하소연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누구 자식이요? 예? 스폰서 자식이에요. 누가 힘들어요? 스폰서를 내가 상위 스폰서한테 맨날 험담해.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면 이거 치워야 돼, 이 사람이요? 스폰서한테는 다 소중한 파트너거든요. 어차피 이 사람은요, 스폰서가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지금은 능력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나보다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인피텐이. 그리고 나보다 더 적극적이지 못해. 나보다 주도적이지 못해. 내가 이 사람보다 더 EQ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촉이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시간이 이 사람은 좀 오래 걸리지만 3년, 5년 걸리면 이 사람이 경험을 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촉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도 훨씬 더 성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환경이 더 좋으니까. A레벨가 크잖아요. 일단은 이 사람이 직급을 더 나보다 추월하면 그럼 나는 옆구리 하는 만큼 직급 이 사람을 얼마든지 추월할 수 있거든요. 50%만 해도. 그러면 내 스폰서가 직급이 동급이거나 직급이 낮으면 후원을 못 받지만 상위 스폰서가 시간 속에서 직급을 나보다 더 높게 가면 내가 뭔가 하나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스폰서한테. 없는 것보다는 나은 거야. 제품 하나라도 와서 사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요구를 해서 스폰서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것보다, 예? 내가 스폰서한테, 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도와주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잘하면요, 그냥 도와주고 싶은 거야, 스폰서는. 내가 못하는데, 스폰서 힘들게 하는데, 누가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내가 거기에, 자, 스폰서 그룹에서 영향력 되는 사람이 되면 돼요. 좋아하게 하면 돼. 근데 싫어하게 하잖아요. 눈빛만 봐도, 뭐라 그러죠? 쳐다보기 싫어. 질려버려. 사람의 눈만 봐도. 근데 눈만 봐도 안쓰럽고요. 도와주고 싶고요. 정말 저분이 얼마나 힘들까. 응? 그걸 다 알잖아. 스폰서는 해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스폰서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서 파트너도 힘든 거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스폰서가 성장하려면 내가 잘해야지 스폰서도 옆구리가 성장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장이 하면서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럼 스폰서 옆구리에 가서도 내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마지 역할을 하는 거야. 센터에 스폰서 파트너들이 왔어. 반갑게 인사해주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스폰서가 없을 땐 애프터도 같이 내가 품어주고, 예? 그들이 뭔가 제품에 대해서 물으면 이야기해줄 수 있어. 오늘 스폰서가 안 보이니까. 내가 스폰서한테 후원을 받으니까. 어? 그리고 그런 어떤 질문 받은 거 스폰서님한테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가 얼마나 고마워. 역시 내가 정말 A랩은 정말 내가 어, 나한테 정말 필요한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스폰서 입장에서도. 그래야지 스폰서도 성장하고 내가 파트너도 더 후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스폰서가 언제 성장이 안 되냐면 자기밖에 모르고 스폰서 파트너들만 보면은 5만 이상 쓰고 레이저 나가고 본인 파트너가 그래봐요.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본인 파트너가 A, B, C가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쉬워요, 사업이 어려워요, 아니면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내가 성장이 될 때까지는 팀이 한 팀으로 묶어져야 돼. 서로 도와주면서. 자, 우리가 형제랑 교류하지 말라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말도 하면 안 되는 줄 알아. 예? 제가요, 이 사업을 하면서 성장한 이유가요, 형제라인 강의장에 가서 우리가 못 들었던 강의들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그들 강의를 통해서 들었고, 자, 품앗이 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성장한 겁니다. 오픈 미팅이 바로 그런 거예요. 두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해도 새로운 거야. 맨날 강의 듣는 강의보다, 자, 리더들이 와서 강의해 줄 때 정말 벤치마킹이 됩니다.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동기부여가 돼요. 그들이 지나갔던 어떤 경험담을 이야기해주고 또 새로운 정보들, 제품에 대해서 또 어떤 트렌드적인 거에 대해서 정말 팩트를 이야기해줄 때 많은 또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미나장에 가면 정말 성공한 분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뭐 크라운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이런 분들, 다이아몬드 이런 분들이 정말 위에서 설명할 때 초보자들한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몰랐던 거, 많은 지식들.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것도 잘 사는 나라를 보고 벤치마킹 했듯이 우리가 부자들, 나보다 더 성장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렸을 때 우리가 벤치마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람끼리 끼리끼리 어울려봐요.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봐요. 우리가 성장이 되나? 응? 직급 없는 사람들끼리 맨날 고만고만 거기 모여가지고 홈미팅만 있어 봐봐. 성장이 되나요? 홈미팅의 팩트는요, 트레이닝입니다. 동기부여가 아니에요. 우리가 홈미팅 하는 이유는 강의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초기 시장이니까 강의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홈미팅을 스폰서들이 운영을 하는 거야. 강의할 줄 아는 사람들이, 대표님들이. 근데 인원이 적으면 동기부여가 또 안 돼요. 그래서 홈미팅이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홈미팅은 이쪽에 생겼다, 저쪽에 생겼다, 계속 사이클 돌아가듯이 없어지고 새로 누군가가 개척해서 저 같은 경우는 없어지고 또 다른 홈미팅을 계속 늘리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홈미팅 세 개만 달랑 보고 있으면은 그거 없어지는 것만 쳐다보면은 힘이 빠져서 사업이 돼야 안 돼요. 긍정적인 사람을 찾아서 계속 늘려나갑니다. 그리고 자,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오픈 미팅이 생기고 그 오픈 미팅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자, 신규들을 그쪽에 초대하면서 또 원데이 세미나 가서 또 우리 이영아 퍼스널 그룹, 이영아 그룹 세미나장에 가서 어떤 교수님들의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 더 많은 열정과 더 많은 확신, 무대에 올라가서 저런 분들도 직급을 가는구나. 나도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평범했던 분들의 어떤 스피치를 통해서 감동이 오지 않나요? 네? 누구는 세미나당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 애프터 미팅에서도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애프터 미팅에서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는지 모르겠어. 애프터 미팅은요, 그냥 좋았던 거 한 가지 이야기. 진행자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맥이 다르게 흘러가요. 진행자가. 그래서 애프터 미팅할 때는요, 딱딱하게 하면 안 돼. 부드럽게 해야지. 그 처음 분한테 아무거나 얘기하세요. 무조건 얘기하세요. 한 가지 얘기하세요. 왜 오늘은 왜 두 번 왔고 세 번 왔어? 오늘 얘기를 왜 안 하세요? 그냥 하셔야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안 돼요. 경험 없는 분들은 저는 제 식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다 들어가라고 했어요. 좋은 것만 들으라고 했어요. 다 그룹마다 다 달라. 시스템이 다 달라. 그래서 스폰서 주관하는 곳에서 스폰서 생각대로 따라가야지 형제 라인 생각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스폰서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스폰서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한테 배워도 그 룰대로 배우지만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홈미팅 할 때 좋았던 거 한 가지 이야기하고 경험 없는 분들에게 이름만 얘기하라고 그래요. 어디서 오셨는지. 그냥 인사만 하라 그래요. 그러면 한 두세 번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세 번째는 뭐라도 제품 먹었던 거 좋았던 거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좋았던 이 사업을 통해서 동기부여 되는 거 한 가지 정도. 솔직히 하나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서 그 애프터 미팅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한테 어떤 좋아졌던 어떤 반응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중심으로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강의장에 내가 왜 나가? 초대가 먼저지? 하시는데 여러분 초대가 답이에요. 미팅장에 와서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강의를 이 사람 저 사람 박 기자님이 그랬거든 저한테. 내가 네가 세계에서 최고인데 왜 나보고 다른 사람들의 강의 들으라 그래? 나는 강의 들을 시간도 없고 이게 지금 우선이지. 그거 듣는다고 돈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생각이 바뀌기까지 20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강의를 정말 듣기 싫었던 김교호가 강의장에서 강의를 5번, 10번 듣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미래에 대한 염려증이 있는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다 염증이 생깁니다. 염려증이 생겨. 우리가 집에 보면 어떤 아줌마들은 홈쇼핑에 미쳐가지고요. 어, 쿠팡이나 뭐 이런 데서 TV 홈쇼핑에서 그냥 볼 때마다 사. 뭐 시호스트가 얼마나 설명을 잘하나. 그러니까 막 방 하나가 두 개가 그냥 박스로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각 없던 사람들, 건강식품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내가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 제품 먹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 만나면 그래. 난 건강하대. 그럼 그 사람 눈동자를 보면서 사장님 화장실 잘 가세요? 물은 잘 드세요? 소변 색깔은 어떻게 나오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노랗게 나오죠? 자면서 물을 안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소변 색깔이 맑아야 돼요.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오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는 신장이 망가져요. 그럼 못 고쳐. 나중에 물도 못 먹어. 이렇게 뭔가 그 사람 스스로가 무서워지는 거야. 건강에 대한 미래 염려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품 얘기를 합니다.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데몬 같은 거, 데몬테이션 안 하잖아요. 데몬테이션. 건강 체크 안 해주잖아. 우리 노트 팔잖아. 자주시 가면요. 건강 체크 노트 그거 체크해가지고 설명하는 걸 스폰서가 옆에서 하는 걸 배워야죠. 응? 배워야지. 저는 성공의 8단계 그런 얘기 잘 안 해.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머리 아프대. 그냥 단순하게 3다 때 그냥 얘기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해서 어 로컬 미팅 했었거든요. 안 나오더라고. 음. 뭐 책 읽어가지고 발표하라 했더니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 그냥 사업 설명 시키니까 전체적인 걸 시키니까 홈미팅에서 강의 시키니까 그게 훨씬 더 저는 그러니까 내가 해보는 거예요. 방법은 이렇게 저렇게. 근데 내가 성공자처럼 할 줄 알아야죠. 해봐야지.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하는 줄 알아요? 간절한 사람들이, 절박한 사람들이, 그리고 우선순위가 이거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졌어. 경제적인 문제든 뭐든 간에 내가 주식을 샀던 코인 샀던 그냥 폭망했어. 그럼 죽고 싶죠. 근데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인피텐에다가 올인하잖아요. 여기에 이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여기서 다시 성공해야 돼. 나는 어떻게든지 다시 일어나야 돼. 멤버가 많았다가, 자, 그분들이 리더가 없으면은 이 멤버가 확 줄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멤버가 늘어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면서 멤버들이 복제가 되면서 늘어나야지 멤버가 안 줄어요. 그래서 갑자기 멤버가 그냥 누군가가 그냥 붙여줘가지고 늘어난 멤버는 훅 줄어들어. 내가 관리가 안 되니까. 20명 스폰서들,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나 좀 붙여줘요, 멤버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 누구는 붙여주고, 누구는 안 붙여주고, 이렇게. 그것만 그냥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어. 예?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스스로 소개받아서, 감동을 줘서 소개받아서, 밑으로 내가 소비자 관리해주면서, 멤버가 늘어나는 멤버가 진짜 정의 멤버예요. 무너지지도 않아. 이건 뿌리 깊은 나무라. 진짜로. 자, 이렇게 내려갈 때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과 행동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내려갈 때 나를 따라오는 사람, 내가 파트너한테 따라오게 하는 거, 스폰서가 나를 믿고 후원해 주는 거, 자, 이거는 내 행동에 달려있다. 예, 어떤 행동이냐? 절대 형제라인하고 스폰서랑 비교하면 안 되는 거. 예? 그리고 그룹 비교하는 거 아닌 거. 스폰서를 이게 자꾸
내가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너를 내가 내려갈 때는, 내가 어떻게 내려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파트너가. 스폰서님, 저는 왜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난감하거든요. 저는 A, B, C 이렇게 있어요. 파트너들께 도와달라고 해요. 직대가 아니라 밑에서도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 도와줘요. 근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왜 저쪽만 도와주냐고 이렇게 막 와서 따져, 저한테. 평소에 뭐 표정도 별로 안 좋아. 항상 인상 쓰고 있어요. 항상 미팅 전에, 1시간 전에, 스폰서 오기 전에, 자, 스폰서가 후원해주잖아요. 오픈 미팅이나 홈 미팅이. 그럼 항상, 나 있는 곳에 항상 오면, 항상 미팅 30분 전이나 1시간 전에 미리 나가세요. 스폰서 몇 시에 오는지 항상 누가 전화해야 돼요? 내가 전화해야죠. 전화해서 스폰서랑 자연스럽게 상담하는 거예요. 피드백 서로 하는 거죠. 스폰서님, 내가 왜 저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내가 물어보는 거 스폰서한테. 근데 스폰서 조심스러워요. 왜? 내가 안 좋은 걸 얘기하잖아. 지적한다고 생각해서 얼굴이 갑자기 빨개져요. 저는 사람마다 제가 피드백 해줄 사람이 있고 조금 민감한 사람들한테는 그냥 칭찬만 해. 스폰서가 나한테 자꾸 칭찬만 한다? 그러면 내가 스폰서한테 좀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폰서님, 제가 부족한 걸 이야기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럼 스폰서가 얘기해줘요.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지금 잘못된 부분들, 내 행동들을 스폰서가 이야기해 줬을 때 내가 바뀌어야지 성장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만 몰라. 스폰서는 알아도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내가 안 바뀌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 불만만 얘기하기 때문에 이 상담이 안 되는 거야, 스폰서랑.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 때는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여러분들이 상담할 거 아닙니까? 그럼 파트너 이야기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조직이 없어. 그러면 다 들어줘야 돼. 이거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스폰서 상황하고 좀 달라요. 항상 내가 스폰서 기준으로 항상 내가 후원을 해야 돼. 이 스폰서 사업 아니잖아. 내 사업이잖아. 항상 스폰서 주관으로 파트너하고 상담할 때는 항상 들어주세요. 사장님, 파트너가 저랑 상담할 때는요, 본인 생각 내려놓고 상담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적이에요. 절대로 안 돼요. 항상, 음, 파트너 이야기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이 사람의 성향을 내가 알아야 돼. 그리고 이렇게 후원하다 보면 내 생각 따라주고, 밑으로, 그 사람 밑에, 정말 그런 사람들 후원하면요, 이 사람도 나중에 바뀌어요. 참, 우리 스폰서님 옛날에 나 때문에 정말 힘들었을 건데, 내가 그냥 스폰서한테 막 진로돼가지고, 스폰서님한테 막 따지고, 막 도와달라고, 왜 안 도와주냐고, 막 스폰서한테 그렇게 공격했었는데, 미안해지는 마음. 자, 이런 파트너들이 밑에서 과거 이야기했을 때 내가 진짜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파트너가 저한테 어떻게 도와줄 거예요? 이야기 좀 해봐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딱 와서 얘기할 때 막막하더라고. 직급이 있는데도요, 저한테 와가지고, 왜 스폰서님은 저쪽만 후원하면서, 왜 저의 파트너들은, 음, 저는 왜 안 도와줘요? 그리고 왜 파트너 도와줄 때 저한테 왜 보고 안 해요? 제가 그 사람 밑에 파트너를,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은 거야. 맨날 집에 맨날 보내. 맨날 싸워가지고. 뭐 어떻게 해. 나는 잡아와야지. 가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사장님 내가 도와드릴게요. 누구 만나드릴까요? 위에서 안 도와주니까 아무도. 근데 이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은 내려가면 안 돼, 사실은. 근데 내가 조직이 없어지게 생겼는데 내려가야 돼, 안 내려가야 돼. 이거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그런 욕을 먹어도 내려가야 돼. 왜?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 들어왔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근데 사람 참 안 바뀌더라고요. 나한테 따지는 거야. 스폰서님, 올라오면서 무슨 얘기 했어요? 왜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해줘? 이렇게 막 따지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하면 기운 빠져, 안 빠져요? 마음속에서 파트너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 내가 스폰서한테 어떻게 얘기돼요? 스폰서님, 제가 가야 되는데, 제가 그 사람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대신 스폰서님이 내려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좀 더 그룹을 키우겠습니다. 그 스폰서가 후원하면서 그런 어떤 상황, 피드백을 다 해줘요, 얘기해줘요. 알고는 있으라고. 사장님이 사무실 있을 때까지 내가 도와줄 테니 어떻게 내가 지금 그쪽에 후원하는지는 알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줘. 근데 얘기해주고 싶어도요, 얘기 못 해줘요. 왜? 본인이 끼어들어. 파트너한테 가가지고. 네가 감히,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스폰서님한테 얘기했어? 너 그따위로 해봐. 오히려 그게 더 감정이 상하는 거야. 나를 넘어서 우리 스폰서한테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 때는요, 자, 이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 내가 밑에 후원할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옆으로 가고,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옆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뿌리로 못 내려가는 거는 관계심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상위 스폰서가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을 도와줬을 때는 그냥 무조건 고맙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스폰서가 내려가지. 그걸 가지고 따지고 막 스폰서한테 막 공격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부족하니까, 내가 생각이 아직 없는 사람이니까. 스폰서가 소비자 관리까지 해주면 그건 더 대박 아닙니까? 예? 내가 소비자 관리가 안 되는데 왜 소비자 관리까지 해줬어? 그건 내가 안 움직인다는 거,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스폰서가 얘기할 때는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눈을 바라보세요. 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를 바라봐야 되는데 눈을 피하잖아요. 스폰서 얘기할 때 눈 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상처받아, 스폰서는요. 얼마나 나를 무시하고 그러면 눈을 감아? 그리고 눈 감고 천장을 보고 있으면 또 어떻게 돼? 더 환장하는 거예요. 표정에서도요, 마음이 읽혀요. 근데 사람들은 그 표정을 숨기지를 못해. 특히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근데 내가 스폰서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파트너한테 똑같이 당합니다. 그 파트너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그렇게 했던 거 아마 느끼지 않을까. 근데 참 못 느끼는 분들도 되게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스폰서 기분 좋게 해주는 거. 미팅장에 항상 먼저 나가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까지 하고 나가는 거. 내가 주인공이 돼야죠. 멀리서 스폰서가 예를 들어서 오잖아요. 그리고 내 산하에 스폰서가 다 온다. 그럼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내 산하에 스폰서가 다 와서 관리해줘. 근데 내 산하에 내가 안 가. A라인이라고 안 가. 응? 스폰서가 다 가. 그러니까 본인이 옆구리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본인이 옆구리가 늘어나려면 그 A라인 스폰서, 우리가 A라인 스폰서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들이 안 움직이니까 이건 스폰서 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본인이 담으려면은 옆구리를 가려면 그 A라인에 본인들이 참석을 하면서 본인들이 파트너들을 다 모아야 되는 거야. 그럼 참석을 해야죠. 다 참석을 해. 스폰서가 안 와도 본인이 참석을 해야 돼. 스폰서는 옆구리 없어요? 나보다 더 많아. 본인들보다 더 많아. 스폰서는. 그래도 여기 다 오는 이유는 뭡니까? 본인들 도와주려고 오는 건데, 그거를 다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어? 뭐 스폰서는 그냥 저절로 그냥, 어, 항상 소원, 그냥, 당연히 그냥 하는 건 줄 아는 거죠. 항상 본인들이 파트타임으로 하기 때문에, 자, 전업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유지를 못한다. 그럼 안 움직인 거잖아요. 예? 그래도 중간에 있는 분들이 옆구리를 해줘야지 스폰서가 밑으로 뎁스로 내려갈 때 기운이 나지 않아요? 아무도 안 움직이고 스폰서 혼자 내려가고 밑에 주도적인 한 사람 도와주면은 이거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근데 밑으로 내려갈 때 같이 옆에 옆구리 해주면서 여기 같이 참여하면 굉장히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폰서한테 후원 더 받고 싶으면 같이 참여하세요. 그리고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뭐 스폰서한테도 다 스폰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파트너가 그렇게 늘어나, 어차피 여기에다가 시간을 투자하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멤버는 늘어납니다. 늘어나, 무조건. 근데 내가 진짜 바로 앞에다가 금덩어리 하나 다이아몬드 있는데 그 앞에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 명씩 1년에. 이렇게 하면 진짜 사업 안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명이면. 예? 이 한 명 나 컨택해가지고 2년차에 2명 됐어. 이거 진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근데 직장 생활 하면서도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너무 처음부터 거대하게 보니까 막 10명, 20명, 50명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뜬구름만 잡으니까. 진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관리하면서 그 한 사람한테 여러분들의 어떤 니즈를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 조금 건들고 포기하고 조금 건들고 포기하고 한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죠. 끝까지 후원해봐야지. 기다려봐야지. 좀 건드렸는데 자존심 상하게해가지고 난 두 번 다시 저 인간 안 봐.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무슨 여기서 복수하려고 여기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다 사람들한테 공격받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나한테 서운하게 생각했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도 쉽게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 들어올 때요. 굉장히 부정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스폰서님들이 여러분들 컨택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정말 얼마나 열정을 보였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이상으로 해야죠. 내가 스폰서보다 더 잘하고 싶으면 더 10배, 20배 더 하면 되는 거고. 예? 근데 자존심 반맥에 주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응? 그들이 나한테 인생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아요. 자존감을 올리셔야지. 그리고 공부하세요. 공부 안 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무조건 인피텐 좋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줘요? 예? 왜 인피텐이 좋은지 얘기하지. 나한테 따지지 말고 스폰서한테 따지지 말고 아니 스폰서들한테 저한테 따지라는 게 아니라 스폰서한테 따지지 말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맨날 다 똑같다고 하는데요. 근데 누구는 결과를 내잖아요. 누구는 결과가 안 나오고 본인들 결과 안 나오잖아. 스폰서는 결과가 나오잖아.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안 와요. 이미 여러분 식탁에 건강식품 다 있어. 어차피 나중에 다 먹게 되어 있어요. 강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정보를 어떻게 받냐? 미쳐야지. 내가 알면은. 제가 강의 때마다 항상 사업 설명할 때 얘기했던 게 있어요. 2014년도에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진료비가 얼마 쓰여졌어? 대한민국에서 세금으로 19조. 2025년도에 59조. 59조예요? 많이 늘어났죠? 50년도에, 2050년도에 281조 쓴대요.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대한민국에 지금 25조 남았어요. 또이또예요. 좀 있으면. 3년 있다 고갈된대. 제일 불편한 현실이잖아요? 자, 건강기능식품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정보들을 그냥 무조건 좋아야 된다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건강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는 돈이 없어요. 약자들을 위해서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대한민국에서 진료비 대주는데 돈 낼 사람이 없다고요. 이미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다 알잖아. 젊은 애들은 지금 돈 걷지 말자고 지금 맨날 운동하잖아요. 근데 준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이거를 노리는 사람들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멤버십이 부자예요. 물론 멤버십이 힘들어. 그렇지만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그 멤버십 20년 동안 늘렸어요. 대기업도 20년 늘렸어요. 적자 보면서도. 정말 그 안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늘렸는데, 우리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맨날 누구 탓, 누구 탓만 하는 거야. 스폰서 탓, 파트너 탓. 스폰서가 있어야지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도움을 받고 싶으면 그 대가, 내가 그만큼의 역할을 하시고 도움을 받아야지. 이 사업이 물질적인 거를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경험을 쌓아서 내가 총을 쏠 수 있을 만큼 기술을 연마하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죠? 전사에서 여기 와서 직급을 좀 빨리 갔어, 블루 다이아몬드를. 경험이 있으니까
방법을 아니까 제가 관리가 되는 거지. 전사 때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멤버가 늘어나도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서워가지고 맨날 밤마다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거렸어. 무서워가. 근데 지금은 쉬워요. 굉장히. 내가 처음이 어렵지. 누가 처음부터 네트워크 맞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서 제일 내가 해보지 않은 거 제일 싫은 거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렇지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직업은 앞으로 제가 여러분 왜 건강시장이 또 커지냐 또 하나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빨이요 재생이 한 번밖에 안 돼요. 옛날에는 그래서 오래 못 살아서 못 먹어갖고 60 넘으면 이빨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는요 이빨이 재생이 또 되는데 주사 한 방에 1차, 2차, 2상까지 통과돼서 이제 주사 한 방이면 이빨이 영구적으로 계속 재생된대요. 그럼 임플란트도 이제 안 해도 돼. 응? 그러면 이제 이빨이 좋으니까 먹는 거 영양이 좋으니까 오래오래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 병원도 이제 돈 내는 사람이 없어서 점점 외국처럼 돼가는데 건강시장 얼마나 커질 것 같아요? 여러분 통계청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지.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빠르게 성장이 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영양 불균형의 건강식품 천지요. 응? 이게 지금 흡수율이 몇 프로짜리냐, 이 제대로 된 아이템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혁신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경쟁자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야. 그래서 인큐텐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팩트를 보시고요. 정말 사람한테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내가 전달할 때 가족도 안 믿어줍니다. 지인도 안 믿어줍니다. 누가 나를 믿어줍니까? 나를 정말 잘하는데. 제가 택시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이나 잘해. 하고 많은 것 중에 너는 왜 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왜 다단계라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걸요? 사람들한테 누구나 다 직급을 가도 그런 말을 다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결과를 내잖아요? 그럼 넌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새로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게 본다는 거는 그 과정 속에서 자, 목표를 보지 마시고 그 과정을 보세요.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 한 분 한 분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무조건 다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가족이잖아요. 내 파트너가 내 직대 한 명 한 명, 그 직대 밑에 한 명,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싫은 소리 한다고 해서 파트너하고 거리가 생긴다?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삶 못해요. 자, 내가 정말 우리 파트너를 훌륭하게 만들려면요, 훌륭하게 만들려면 전을 해도 돼. 근데, 어, 멤버가 별로 없을 때는 들어주라고 했잖아요? 스폰서님하고 상담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을 저도요, 절대 파트너한테 다시 지적을 안 해, 절대. 어디서 하냐? 똑같아. 다 상황은 똑같아. S&P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DMC에서 하는 거야. 그런 데에서 느끼는 거지, 스스로 느끼는 거지, 누가 와서 얘기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직급자는 해도 돼요. 직급자는. 안 떠나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 리더가요. 리더가 코치를 받아야 돼, 리더는. 조직을 잘못 끌면 부하들 전쟁터 다 죽어요. 그래서 저는 직급자들한테 합니다. 왜? 그 사람 훌륭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방법을 알려줘야 되니까. 근데 그 직급자분한테 제가 파트너든 절대 지적하지 마세요. 그런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저한테 얘기했을 때 이런 S&P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지적해줘서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감정 이상. 보통 사람들은 감정이 점점 커집니다. 좋은 거 이야기하는 것만 좋아해요. 그래서 파트너가 별로 없을 때는 칭찬하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눈인사만 해도 돼. 저는 사실 그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거든요. 그 한 분 한 분이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어려울 때마다 제가 이야기해줘요. 정말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줘요, 항상. 길 안내를 해줍니다. 제가, 지름길 가다가,
뭐 그런 데도 빠져보기도 하고 했으니까 올바른 길을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리더는 가지 않은 길을 가면서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팀을 만들어야 돼요. 이 사업은 혼자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가 보상을 몰라도 내가 지금 파트너 사장님 관리가 잘 안 될 때 이 파트너 사장님들 어떻게 내가 효율적으로 동그라미 그리면서 어떻게 빨리빨리 갔으면 좋을까? 스폰서와 항상 상의를 하면서 먼저 스폰서가 전화해 주길 기다리면 안 돼요. 내가 전화를 해야 돼요. 그 스폰서는 여기저기서 도와달라고 하기 때문에 스폰서도 사이드 쪽에 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전화 안 하면 다른 데 가거든요. 어차피 그 시간에. 그래서 내가 배려하지 마시고 스폰서를 항상 전화해서 못 사게 구세요. 그럼 스폰서 좋아해, 안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전화를 자주 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전화할 때는 내 생각 비우라 그랬죠? 긍정인 걸 물어보시고 파트너 사장님들의 어떤 방향성을 물어보시는 게 가장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치페이 마지막으로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어, 각자 우리는 사업입니다. 식당에 가서 더치페이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다들 돈을 안 내잖아요. 그럼 총무 하나 정하는 거예요. 오늘 초대한 사람이 총무가 될 수는 없죠. 그러면 다른 사람, 이 사람이 총무가 누군가 초대했으면 부탁을 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 안 보는 데서 돈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초대를 했어요. 스폰서님, 오늘 감사합니다. 강의해 주셔서 스폰서님 밥값 제가 낼게요. 초대자는요, 한 번은 밥 사줘야지. 오늘 처음 왔으니까 스폰서님 밥값 사드릴게요. 그러면 스폰서님이 그럼 오늘 초대하신 분 제가 밥값 내겠습니다. 그럼 그 룰을 그분이 알아요, 몰라요? 여기는 이렇게 더치페이 하는구나. 두 번째 올 때 본인이 돈을 냅니다. 이렇게 내가 알려주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러면 더 동기부 돼, 안 돼요? 스폰서십도 올라가고, 내가 파트너사임 식사비도 내주고, 더 파트너들한테 이게 더 보기도 좋아요. 그래서 이게 문화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어떤 상황을 얘기 안 하면 파트너들이 맨날 밥값 내주냐고 힘들어갖고 본인이 힘들다가 집에 갈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과정을 겪어봤거든요. 근데 스폰서가 돈이 많으면 이해 못 할 수도 있어. 제가 처음에 박진희 회장님, 이영하 대표님 오면 맨날 밥 사주는 게 진짜 좋았거든요. 너무 행복했어. 그냥 맨날 웃었으면 좋겠어. 근데 대표님이 안 오고, 의장님이 안 오니까 다 내 몫이 돼버리더라고. 맨날 그냥 가버리는 거야. 황당해가지고 밥값 때문에 때려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주 S&P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가 파트너들한테 이제 총무를 이제 돈 걷는 사람을 그 어떤 룰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사업이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티켓비 때문에 힘들어요. 밥값 때문에 힘들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거를 빨리 캐치해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서 파트너들한테 내가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 문화를 안 만들면은 그게 또 파트너들한테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규칙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DMC 들어오면은 다들 이해하겠지만 DMC를 안 들어오면은 S&P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스폰서님한테 이야기해서 또 알려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것을 또 얻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줌 강의에 들어오신 분들 다 성장하셔서 다이아몬드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